그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강상현 강사입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하면 현재 그 KYG 푸드 서비스 그룹에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이제 김영각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에 1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 이제 12기까지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할 겁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 어떠한 식으로 채널을 구축하느냐, 네,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검색 마케팅 채널에 대한 이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검색 마케팅이거든요. 검색 엔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SNS 마케팅도 마찬가지 다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케팅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삼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게 된다는 기대 심리를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된 심리,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케팅은 이 두 가지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럼 어디에서 제거를 해줄까? 온라인 마케팅은 그전에는 보면 네이버나 구글에서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이버나 구글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아시겠지만 또한 뭐 유튜브까지 다 손을 대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객을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그전에는 네이버라는 세상에 던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피트니스 관점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정리하자면 건강, 스트레스, 비만, 자신감, 그리고 젊은 외모, 비용, 이런 것들을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시험 구매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반복 구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총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표님들의 사업에 맞춰서 한번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점점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적으로 하게 된 거죠. 자, 온라인 어디에서 하게 되었나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쿨이라는 곳에서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물론 전통적으로 네이버 카페나 다음 쪽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어딜까?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소셜 네트워크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심지어는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 마케팅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대표님들의 각각의 업종이나 매장의 그 상권에 따라서 그런 주어진 환경이 다르단 말이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나이대나 이런 뭐 소득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고객들이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에서 배우셨듯이 사람들이 주거 인구가 많은 곳이 말 그대로 이제 주택가 상권이겠죠. 네. 그리고 직장 인구들이 많이 모인 곳이 이제 뭐 오피스 상권일 거고요. 그럼 여기 왕십리, 한양대처럼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가 상권이겠죠. 그럼 그런 각각의 상권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업 때 항상 들으셨지만은 이게 상권과 온라인 마케팅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할 때 목적은 사실 이거죠. 매출 증대죠. 어떻게 해야 많이 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할 것인가. 자, 그럼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게 이제 프로모션이죠. 촉진. 그럼 어떻게 단계별로 이 촉진을 할 것인가. 그럼 각각의 채널별도 다 다르니까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블로그가 됐건 아니면 지역 기반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가 됐건 그 채널에 맞는 이 막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해야겠죠.
자, 그럼 이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도달.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 상권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는 게 많이 알려질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리는 게 많이 알려질까? 예를 들어서 이 왕십리 상권, 대학생들이 많은 곳은 블로그가 날까? 인스타그램이 날까요? 인스타그램이 날까요? 네, 그 근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가설을 세워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한 단계 더 생각이 진보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타겟,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온라인 상권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방법. 어떤 걸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온라인 세상에서 고객을 가려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리뷰요? 리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럼 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을 가려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상권에서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을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구매 가능성 찾을 수 있는 방법. 네, 인스타그램에는 그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네, 그거를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해시태그라는 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해시태그를 통해서 가려내는 거죠. 자, 그럼 단계별로 구매 프로세스를 만든다. 단계별로. 이거를 퍼널이라고도 합니다. 깔때기 모양을 가졌다 해가지고 퍼널. 단계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매 생각이 없는 사람부터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을 한번 아셔야 돼요. 인터넷 마케팅을 하실 때 이런 인터넷 마케팅 데이터를 보면 없으시면 제가 이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도달과 노출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도달과 노출은 무엇일까요? 도달과 노출. 도달. 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슈퍼가 하나 있어요. 슈퍼가 하나가 있는데 슈퍼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면은 하나의 도달인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면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사람이. 이거는 노출이 되는 겁니다. 노출. 그게 도달과 노출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도달은 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숫자는 변하지 않는 거죠. 단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올라가는 숫자는 노출인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SNS의 그런 인사이트 데이터를 딱 보시면은 도달과 노출이라는 딱 개념이 있는데 노출이 높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개념입니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도달은 한 사람한테 간 그 사람의 수를 뜻하는 거고. 자, 그럼 혹시 블로그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내 글의 조회수와 방문자 수가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방문자 수와 조회수의 차이. 네, 방문자 수는 말 그대로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조회수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몇 개의 글을 봤는지를 갖다가 조회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블로그 같은 경우는 방문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조회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조회수가 사실 많은 게 더 좋겠죠. 네, 조회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SNS는 조회수가 이렇게 도달과 노출의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보실 때 SNS의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도달은 뭐라고 했죠? 네, 슈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도달 하나인 겁니다. 그럼 들락날락 3번 하면 네, 노출 조회수가 3번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을 한다고 하면 게시물에 딱 인사이트를 눌러보면 도달이 몇 명이고 노출이 몇 개인지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강상현 강사가 도달 하나는 슈퍼마켓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 그리고 노출은 들락날락한 숫자다라고 딱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잠재 고객을 찾기 위해서
내 상권에서 내가 만약에 강남역에 있다고 하면 강남역에서 활동하는 인스타그램 유저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단서가 뭐라고 했죠? 인스타그램 유저를 찾는 거. 네, 해시태그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내 고객이 그 상권에서 인스타그램보다는 네이버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 우리 동네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이상하게 네이버를 많이 하네. 블로그도 많이 보고. 그럼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 네, 그렇습니다. 네. 키워드인 거죠. 거의 뭐 해시태그와 키워드는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층들을 알 수 있죠. 수요층이 많다라고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 이런 외식 수요가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는 키워드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동네에 수요가 많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검색량이 굉장히 적어요. 네, 적어요. 그럼 어떻게 또 추론할 수가 있겠죠? 네, 수요가 그만큼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온라인 마케팅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이 동네에는 온라인 네이버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프라인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할 때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아셨죠? 도달과 노출. 네, 그리고 타겟 고객을 찾는 방법들.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때는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보지만, 자, 그럼 도달과 그리고 타겟 그리고 퍼널이 중요하다고 했죠. 퍼널. 자, 퍼널은 뭐냐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깔때기 모양을. 제일 위에 보면 인지, 흥미, 그 다음에 검색, 구매, 재구매로 나뉘어져 있죠. 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인지. 네, 사람들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잠재 고객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위에 단계에서는 그만큼 구매하는 사람도 적다는 겁니다.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는 단계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물건이나 이런 서비스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게 저가녀 상품인지 고가녀 상품인지 나눠서 따라서 그래서 확연하게 나뉩니다. 저가녀와 고가녀. 혹시 인스타그램을 보고 바로 차 구매할 수 있나요?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딱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딱 만났어요. 바로 구매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그게 점점점 좁혀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인스타그램을 딱 봤는데 5,000원짜리 이런 기념품 하나를 딱 봤어요. 액세서리. 네, 그 정도는 어떻게 되죠? 이게 저가녀 상품이죠. 그냥 바로 충동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짜서 계속적으로 내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흥미로 끌어당겨서 구매 고려 단계까지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촘촘하게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미디어를 한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도달과 타겟과 그리고 퍼널이라는 구조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미디어가 있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미디어. 그래서 검색은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네이버와 또 뭐가 있죠? 네, 다음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네, 구글이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검색 엔진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보세요? 네, 대표님은요? 다음 아니세요? 그러면 구글이십니까? 네이버 보세요? 네, 대표님은 혹시 뭐 보세요? 네이버. 거의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분만 봐도 다 네이버를 본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거랑 그리고 네이버에는 딸려있는 서비스 채널들이 있어요. 네이버에는 블로그가 있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기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장에 정보가 담겨있는 플레이스가 있어요. 플레이스. 자, 그리고 이제 동영상 미디어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와 비슷한 네이버의 영상 채널이 이제 네이버 TV죠. 네. 그리고 IGTV라고 들어보셨나요? IGTV. IGTV. 인스타그램의 유튜브가 IGTV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외에 이제 카카오 TV라고도 있어요. 카카오 TV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카카오톡 채팅창 안에서,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 라이브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홈쇼핑에서 내 상품 홍보하듯이. 아직 널리 유튜브처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카카오 TV를 통해서 그렇게 상품을 실제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점점점 이제 지금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SNS.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밴드. 사실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2014년 이후로 많이 지금 추세가 감소된 상태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는 주로 그냥 공동 구매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리텐션이라는 거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채널인 겁니다. 고객을. 한번 우리 매장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시 계속적으로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매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뭐 전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자, 카카오톡 채널은 뭐냐?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저거는 마케팅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뭐냐? 나우웨이팅이나 도덕포인트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거죠. 자, 그럼 저 리텐션 채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문자 메시지가 유용할까? 카카오톡 채널이 유용할까요? 카카오톡 채널. 네, 그거는 일단 내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서 문자를 많이 봤을까? 카카오톡을 많이 봤을까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 몇 번 보셨나요? 100번 나오잖아요. 저 셀 수 없이 봤는데, 네, 거의 그래. 문자는요, 거의 안 보죠. 내 고객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거는 어떤 걸 정해야 될지 보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 현재 네이버가 작년도부터 그렇고 계속적으로 비상입니다. 자, 왜 비상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네이버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네, 뭔가 이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네이버보다 이런 동영상 플랫폼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는 계속적으로 블로그도 이제 괜찮다. 그전에는 블로그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문턱이 높았다는 건 뭐냐면, 이 블로그에는 이제 레벨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시작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막 지금 오늘 블로그를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지식인으로 치면 평민인 겁니다. 하수. 네, 가장 이제 0단계부터 레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이제 오래오래 하셨던 분들은 계속 이제 절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과 저와 이제 똑같은 글을 오늘 이제 딱 가서 아트몬스터 가서 술을 한잔 하고 아트몬스터 다녀왔던 리뷰를 딱 똑같은 키워드 써도 노출이 같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이제 지수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런데 유튜브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잡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네이버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도 그런 레벨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당장 좋은 글을 쓰면은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로그가 어떠한 환경이냐면, 막 많이 쓰고 그런 것보다도 얼마만큼 내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느냐. 체류 시간인 거죠. 사람들이 오래 머무른다는 건 뭐죠? 그 글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오래 머무르고 있어요. 안 가요. 네, 그건 뭐죠? 만족을 한다는 걸. 똑같습니다. 이제 블로그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는 반대로, 저희가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제 지식인을 봤던 게, 지금은
네이버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제 지금 정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예를 들은 이런 이혼 변호사, 이런 변호사분들도 그전에 지식인을 통해서 답변하던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예로 교수님이나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이게 좀 빨라졌어요. 그전에 이제 블로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던 걸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거야. 이제 뭔가 자신들이 이제 힌트를 얻었나 봐요. 그래 그 이후부터 저희도 이제 좀 많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블로그 그만하고 유튜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블로그 열심히 막 썼는데 유튜브가 대세구나 라고 하지만 그게 업종마다 좀 달라요. 업종마다. 네,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강사 직군이나 아니면 뭔가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조금 더 빠르지만은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시거나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Z세대. 네, Z세대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이제 지금 20살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의 지금 특징은 뭐냐면 글을 안 읽고 듣는 거를 좋아하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도 계속적으로 지금 비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카카오톡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보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했던 거죠. 나중에는 일단 유튜브를 대표님들도 이제 홈페이지로 용도로 만들 시기가 오기는 올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왜냐면 이들이 이제 25이 되고 30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슬슬 준비는 하세요. 슬슬 준비는 하시고 일단 블로그를 통해서 생각도 계속 정리하고 내 상품도 홍보하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꼭 검색을 한다는 것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검색을 하고 다른 SNS 채널을 통해서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자, 이 검색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구매를 하기 전 단계, 누군가가 먼저 상품을 샀던 사람들의 후기 글들을 보고 결정하기 전의 단계거든요. 자, 이때는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뷰, 후기 글들에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평판이 좋은 리뷰 글들. 자, 그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평판이 좋은 리뷰 글들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 리뷰 될 수 있고, 블로그 리뷰 외에 조금 더 신뢰도 높은 리뷰를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지금 플레이스 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영수증 리뷰와 네이버 예약 리뷰죠. 그게 통합돼서 방문자 리뷰로 나뉘어져 있죠. 이 단계에서 이제 그 리뷰를 계속적으로 양성하는 게 좋죠. 대신에 그냥 많이 양성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리뷰가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브랜드 신뢰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계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플레이스 상이나 이렇게 리뷰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뢰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 확신을 줬을 때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브랜드 전환인 거죠. 구매 전환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환이라는 거는 구매를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기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플레이스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플레이스 순위 가지고 많이 지금 순위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좌지우지 되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거기에서도 그 순위가 좌지우지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네이버가 한번 로직을 바꿀 때마다 막 순위가 마구막 바뀌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러면 어떠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돼야 될까? 어떠한 검색 엔진에. 검색 엔진은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색 엔진은 하나는 구글이고요. 하나는 네이버입니다. 그럼 우리 매장은 네이버에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좋을까요? 구글에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한 예로 제가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신촌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신촌 고깃창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구글에서 유입이 되는 게 굉장히 높았어요. 의외로. 왜 그랬을까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 거죠. 그들이 구글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내 상권에서 그런 수요층들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수요층들이. 강남역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비중이 둘 다 클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떠한 검색 엔진에 노출시킬까? 두 번째로는 어떠한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할까? 네. 어떠한 키워드로. 키워드라는 거는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제가 길목과 지배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길목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키워드로 계속 검색을 하면서 돌아다니죠. 막. 네. 그러면 그 돌아다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네. 그걸 아는 방법이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죠.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어떠한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할까? 검색 결과.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파워링크 영역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뭐 지역 소상공인 광고 영역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할까? 네.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자, 지금 이게 최근에 2020년 인터넷 트렌드를 보면은 네이버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한 60%대로. 이거는 그냥 분석하는 곳에 따라서 많이 또 달라요. 해외에서 분석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분석하는 것. 그런데 거의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70%, 80%였다고 하면은 현재는 지금 거의 6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구글이 좀 많이 쫓아온 상태죠. 그런데 왜 구글에서 많이 쫓아오냐면 이게 구글과 유튜브는 하나죠, 둘이.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너무 이제 네이버 뿐만 아니라 이 구글 쪽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까? 네. 자, 이건 이제 대표 키워드부터 이런 세부 키워드라고 하죠. 검색량은 적지만은 네, 구매 전환율이 높은 것을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 업종에서